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작전주를 찾아서 시리즈 중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홀딩스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먼저 주요 변동 내역부터 보시면 저는 2018년 9월 14일 이때부터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김동기 구희도에서 김영선 구희도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고요. 적외선 기반 시스템 반도체, 면역 항암제 개발 등 사업 목적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2018년 9월 14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요. 김동기 구희도에서 김영선 구희도로 이렇게 바뀌었고, 변경 사유가 김동기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신규 대표이사 선임이라고 나와있죠.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 이제 9월 14일자 임시 주총 결과 그거 공시인데요. 밑에 사업 목적 추가에 적외선 기반 시스템 반도체, 적외선 관련 전자부품 제조, 인터루키를 이용한 명업 항암제의 개발, 제조 판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다각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고요. 또 2018년 12월 5일에는 알파홀딩스가 AD텍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참고로 AD텍은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회사합병 결정 공시이고 알파홀딩스가 AD텍을 흡수합병했다고 하죠. 그래서 AD텍이 소멸 회사가 되고 존속회사가 알파홀딩스가 됩니다. 그리고 AD텍은 밑에 보시면 반도체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 이걸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합병 등기 예정 일자가 18년 12월 5일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합병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뒤인 2018년 12월 6일에는 온코색 메디컬 인코퍼레이티드 지분 취득을 했는데요. 이게 166억 원 정도 되고요. 이 기업은 신약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온코색은 인터루킨을 이용한 명역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온코색 이걸 지분을 취득한 게 앞뒤가 맞아떨어지죠. 이거 관련 공시를 먼저 보시면 2018년 12월 6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인데요. 온코색 메디컬 인코퍼레이트 이거 미국 기업이고 얘는 신약 연구 개발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소유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지분 비율 15.54% 그리고 취득 금액은 166억 원가량 됩니다. 취득 목적은 해외 바이오 사업 확대 및 경영 창의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거는 다른 기사인데요. 이것도 12월 6일자 동일자 기사이고요. 알파홀딩스 미 온코색 투자 완료 공동사업 계획이라고 나와있고 내용을 보시면 온코색은 인터루킨 1, 2를 이용한 명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의 키트루다와 온코색의 인터루킨 1, 2를 병용 투여를 하는 흑색종 환자 대상 병용 임상 2B와 3중 음성 유방암 환자 대상 병용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루킨 1, 2와 면역 관문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2상을 준비하고 있다. 알파홀딩스는 온코색의 최대 주주로서 바이오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알파홀딩스와 자회사인 알파바이오랩스는 최근 보유한 미국 신약 개발 기업 바이럴진 주식 전량을 매각하면서 온코색 중심의 바이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온코색 중심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9년 3월 19일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개발 등의 사업 목적을 추가했고요. 이거 공시를 보시면 2019년 3월 19일 정기주총 결과 공시인데 밑에 사업 목적 추가 부분에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또 2019년 5월 2일에는 미국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필룩스 등에 양도를 했는데요. 이게 17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이 회사명이 바이럴진 이게 미국 기업인데요. 얘네도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 이런 애들인데 보시면 양도 금액은 173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 거래 상대방이 필룩스의 1인 이렇게 나와 있고 양도 목적은 투자 수익 실현 그리고 19년 5월 2일에 양도 예정일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그 바이럴진은 여기 기사에 나온 그 기업입니다. 여기 바이럴진을 매각하면서 온코색 중심으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기사에. 그리고 2019년 5월 30일에는 플러스칩의 지분을 최초 취득했는데요. 이게 46억 원 정도인데 플러스칩은 주문형 반도체 설계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기사에 따르면 플러스칩은 영상처리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으로 첨단 미세 공정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 공시를 보시면 2019년 5월 29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인데요. 플러스칩이고 여기 대표이사 김종희님인데 이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및 용역이라고 나와있고 취득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분 비율이 84.3%고 취득 목적 반도체 설계 기술 전문 역량 강화하여 확고한 시장 지위 확보 이렇게 나와있고 또 기사를 보시면 이게 5월 30일자 기사인데요. 플러스칩이 인수한 알파홀딩스 큰 수혜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칩은 이미지 센서 분야 영상처리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으로 첨단 미세 공정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매년 4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와도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삼성전자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는데 알파홀딩스와 플러스칩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알파홀딩스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서비스 파트너 회사로 2018년 1월 삼성전자가 만든 이게 세이프, 이게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의 약자인데요. 파트너십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2019년 6월 21일에는 알파 바이오랩스의 신주인 수권 부사 채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100억 원 정도이고요. 알파 바이오랩스는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관련 공시를 보시면 여기 2019년 6월 21일자 공시이고요. 이게 신주인 수권 부사 채권인데 알파 바이오랩스의 2회차 거를 이제 취득하는 거고, 보시면 취득 금액이 1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구이도 님인데 여기 처음에 구이도 대표이사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구이도 대표이사가 알파 바이오랩스도 대표이사고 이 알파 홀딩스도 대표이사고 그랬던 겁니다. 이 알파 바이오랩스는 바이오 센서 및 바이오 신약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여기 취득 목적이 바이오 사업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2019년 10월 10일에는 BJ 파워의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을 취득했는데 이건 20억 원 정도로 들였고요. BJ 파워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걸 ESS라고 하죠. 이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BJ 파워는 컬러 태양광 건축 외장재 전문 기업이며 이를 통해 전기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 공시를 먼저 보시면 19년 10월 10일자 공시인데 얘도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 1회차고 BJ 파워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취득 금액이 20억 원 정도 되고 현금 취득이고, 취득 목적은 전략적 제휴에 따른 독점 판매권 확보 및 투자 수익 창출. 이거 취득 예정 일자가 2019년 10월 10일이죠. 또 기사를 보시면 이게 제목이 알파홀딩스 BJ 파워의 투자 및 전략적 제휴 CSW 독점 판매권 획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파홀딩스는 컬러 태양광 건축 외장재, 이것을 이제 CSW라고 합니다. 이거 전문기업 BJ 파워에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10일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 설립된 BJ 파워는 전기 생산이 가능한 CSW를 개발했다. 자사의 CSW는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 승리성과 태양광 발전 효율성,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업계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에는 알파홀딩스가 알파 플러스 칩을 흡산부했는데요. 이 알파 플러스 칩이 옛 플러스 칩입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칩의 지분 최초 취득이라고 나와있죠. 얘가 알파 플러스 칩입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칩은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2019년 9월 25일자 회사병 결정인데 알파홀딩스가 알파 플러스 칩을 흡수합병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파 플러스 칩은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이고요. 또 합병 등기 예정 일자가 2019년 11월 2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에는 알파 바이오랩스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는데요. 이때는 200억을 들였습니다.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12월 30일자 그 취득 공시인데요. 알파 바이오랩스 거고, 여기는 이제 취득 금액이 2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취득 방법은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 행사고 바이오 사업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는데요. 2020년 11월 1일에는 바이오 R&D 센터 구축 및 방열 소재 제조, 인프라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을 했는데 36억 원 정도 들였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할 점이 2018년도 10월 15일자 유형자산 취득 결정 이 공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취득 내역은 36억 원 정도 돼 있고 토지죠. 거래 상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취득 목적이 바이오 R&D 센터 구축 및 방열 소재 제조 인프라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이라고 나있는데, 중요하게 보실 것이 취득 예정 일자가 2020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시는 2018년도인데 취득은 2020년도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3월 24일에 김영선 구희도에서 김종인 최진규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요. 핀테크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요. 제가 아까 김종인님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여기 위에 보시면 플러스칩의 대표이사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김종인 님인데 이분이 2021년도에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공시를 좀 보시면 여기 3월 24일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죠. 김영선 구의도에서 김종인 최진규로 이렇게 바뀌었고, 뭐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 3월 24일자 정기주총 결과인데요. 사업 목적 추가 부분에 핀테크 플랫폼 개발, 뭐 인슈어 플랫폼,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핀테크 관련 사업 진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전 주목할 만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내역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촬영 일자가 8월 1일 일요일이라서 이제 7월 30일자 주가를 보시면 4,085원인데 지금 4회부터 11회차까지 전환 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환 가격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정 한도가 전부 다 500원, 액면가 5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전환 청구로 나올 수 있는 게 보시면 여기 4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지금 나올 수가 있고 9회차, 10회차, 11회차는 전부 아직 2022년, 2023년도 이때가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좀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발행 대상자명 중에서 이제 김종인 님이 대표이사, 지금 대표이사잖아요. 이 분이 이때 참여를 했었고요. 8회차 전환사채. 이걸로 이제 타법인 취득자금인데 이걸로 플러스 칩을 취득한 겁니다. 플러스 칩의 대표이사가 김종인 님이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온코스액 취득 추정이라고 3개 나온 거는 여기 4, 5, 6회가 온코스액 취득 추정인데 6회차는 전환권 행사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7회차는 알파 바이오랩스의 신주수권 취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또 특이한 점이 발행 대상자명에 한송 네오텍이랑 휴먼엔 이런 애들 상장사들인데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제3자 배상 유상증자 이때 보시면 한송 네오텍이 2020년도 12월 16일 날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목적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4가지로 크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핀테크 관련 신사업 진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핀테크 관련 사업 목적 추가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돈으로 할 것이냐 보시면 11회 전환사채 이게 납입일이 2021년 4월 28일이라서 아직 이걸로 좀 새로운 지분을 취득한 게 없는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0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50억 얘네 50억이고 유상증자 한송 네오텍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40억이니까 여기 40억 있죠. 그래서 총 90억 원 가지고 뭔가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사 온코스액의 흑색종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를 좀 보시면 이게 7월 7일자 그나마 좀 최근 기사인데요. 알파홀딩스 미 온코스액 머크와 흑색종 임상 3상 협약 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3상이니까 이제 거의 다 왔죠. 보시면 알파홀딩스는 관계사 온코스액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흑색종 임상 3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렇게 나왔고 온코스액은 이미 2017년에 미국 식품의약품 여기 FDA로부터 패스트트랙하고 흑의의약품 지정을 받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2022년에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 관련해서 흑색종 관련 임상이 좀 잘 나오면 이 알파홀딩스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열 소재 매출 증대로 인한 실적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이거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것도 2021년 6월 22일자 그나마 좀 최근 기사인데 알파홀딩스가 방열 소재 글로벌 가전시장에 진입하고 적용 제품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알파홀딩스는 계열사인 알파머트리얼스의 방열 소재가 글로벌 가전시장에 진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라고 하는데 이 알파머트리얼즈는 코스닥 상장회사 알파홀딩스의 손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알파머트리얼즈는 기존 해외 메이저 기업의 방열 소재를 사용해온 국내 글로벌 가전 기업으로부터 알파머트리얼즈의 방열 소재 채택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열 소재는 특성상 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기존 사용하던 외국산 방열 소재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납품된 사례를 볼 때 알파머트리얼스의 방열 소재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향후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에어드레서 등으로 그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제가 공시 설명드릴 때 2020년 11월 1일에 방열 소재 제조 인프라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토지가 취득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방열 소재 관련해서 매출이 좀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알파홀딩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삼성전자 이재용 가석방으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재용 8.15 가석방 찬성 7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7월 29일자 최근 기사인데요. 이게 삼성전자 관련 기사이긴 한데 아까 제가 위에서 이 알파칩스 관련 기사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플러스칩이나 얘네 그 알파홀딩스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뭐 파트너십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이제 이재용 가석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에 어쨌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알파홀딩스도 그러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